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초록색 만들기 2편을 준비를 했어요. 지난번에 올렸던 노란색과 파란색을 사용해서 녹색 만들기 편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또 빨리 그 초록색 만들기 2편을 보고 싶다고 많이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과 블로그도 한번 보고 오시면 이번 시간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레몬 옐로우 옆에 있는 퍼머넌트 옐로우 딥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옐로우 오렌지로도 같은 방법으로 조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녹색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레몬 옐로우에 울트라마린 섞고 여기서 뭐 좀 더 갈색 톤을 내게 해주고 싶어서 붉은색을 섞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색을 매번 이뤄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번거로움도 굉장히 많고, 레몬 옐로우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빨리 물감이 소진이 될 뿐만 아니라 빨리 더러워져서 또 다른 색, 혼색을 할 때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과 파란색을 이용해서 색깔을 쭉 만들어 보고요.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팔레트에 지금 짜여져 있는 녹색들이 어떤 푸른 계열에 속하는지, 어떤 푸른색이 만나서 이 녹색을 만들었는지 그 따뜻한 차가운 그 계열을 좀 따져보면 초록색에서 바로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색으로 빨리 조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물감을 이렇게 조금 늘어놨는데요. 이제 브랜드들마다 물감의 명칭은 같지만 색감이 조금씩 달라요. 그 회사마다 그 약간 색깔이 다른데 그거를 살짝만 비교를 해보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 미젤로 미션 골드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제 비교만 간단하게 해보고, 이제 발색해보는 거는 골드 클래스 물감으로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도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여러분들 그림에 적극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하실 때 물통을 꼭 여러 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다른 색으로 교체를 하면서 조색을 할 때 색이 바뀌면서 붓에 물감이 이제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색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붓을 여러 자루 준비를 하시거나 물통을 여러 개 준비하셔서 좀 깨끗하게 씻어가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더 정확하게 색깔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지난 시간에는 레몬 옐로우만을 가지고 이제 파란색과 조색을 해서 만들어 봤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각각 같은 방법으로 퍼머넌트 옐로우 딥과 옐로우 오렌지 컬러를 각각 같은 방법으로 조색을 해볼게요. 아마 저랑 똑같은 물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저와 물감이 좀 다른 분들은 퍼머넌트 옐로우 딥이라는 색상이 어떤 색인지 좀 궁금하시거나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퍼머넌트 옐로우 딥은요, 귤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렌지 컬러보다는 옐로우 컬러에 가깝고요. 레몬 컬러보다는 오렌지 컬러에 조금 더 가까운 그 중간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귤색이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컬러에다가 지난번에 했던 순서대로 있죠. 세루리안, 코발트, 피코크, 울트라마린 이 순서대로 한번 채색되는 과정을 쭉 보여드릴게요. 녹색에 가까운 색이 나올 때까지 푸른색 컬러를 좀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세루리안 블루 컬러예요. 이 컬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색을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리니쉬 옐로우라는 컬러가 있을 거예요. 그 컬러와 좀 유사한 그런 흡사한 색깔입니다.
약간 올리브 컬러인데 굉장히 밝은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4단계 정도만 내보도록 할게요. 세루리안 블루는 차가운 계열의 녹색을 만들어주는 색깔이었었죠. 자, 지난번에는 레몬 컬러와 섞었을 때 이런 색이 나왔다면 지금은 옐로우 컬러와 얘는 약간 오렌지 컬러에 조금 가까운 컬러잖아요.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푸른색과 섞었을 때는 레몬색과 섞어서 나온 초록색들보다 채도가 한 톤 더 떨어지게 나온다라고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조색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코발트 블루를 콕 찍어주세요. 자, 코발트 블루가 지난번에 따뜻한 계열의 색상이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칠하는 것도 조금 따뜻한 느낌으로 채색이 될 거예요. 요거와 조색을 했을 때. 차이가 사실 울트라마린 컬러가 제일 많이 차이가 나고요. 코발트 같은 경우는 세루리안이나 피코크 블루에 비해서 큰 차이는 못 느낄 정도의 그런 따뜻함이에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번 했을 때 피콕 블루는 차가운 그런 시원한 색상이었어요.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바로 위에 칠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색감, 초록색에 가까운 색깔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울트라마린 딥 컬러예요. 지난번 이제 레몬 옐로우와 조색을 했을 때는 올리브 계열의 그런 색감이 나왔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거의 푸른 계열과는 조금 동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그런 색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용하는 이 옐로우 오렌지나 퍼머넌트 옐로우 딥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이 가미가 되어 있잖아요. 붉은색이 조색이 함께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울트라마린과 옐로우와 아주 소량의 붉은색이 섞여지고 있는 거예요. 요게 코발트 블루고요. 이게 울트라마린. 이 두 가지가 조금 따뜻한 색감에 속하는 그런 컬러들이었어요. 따뜻한 색을 만들어내는 컬러들. 사실 여기서는 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해요. 한 2단계 정도, 3단계까지는 굉장히 비슷해서 코발트 블루가 이 세루리안이나 피콕 블루와 같은 계열이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파란색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이제 여기서부터 이 코발트 블루는 계속 따뜻한 색감에 그런 노란색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의 초록색이 계속 나올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섞으면 섞을수록 채도가 계속 높아지는 진한 그런 파란색 컬러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림이나 뭐 이런 거를 외우면은 안 되지만 많이 쓰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란색을 써주실 때 코발트 블루 그리고 울트라마린은 조금 따뜻한 계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란색과 조합을 했을 때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수월하게 채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는요 같은 방법으로 이 옐로우 딥 컬러를 조색을 해서 쭉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을 다 칠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되게 진한 녹색들, 톤 다운된 녹색들이 쭉 나오죠? 어두운 부분 쪽에다가 사용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뭐 계절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약간 가을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녹색 컬러 중에서 약간 올리브 계열을 많이 띠고 있는 그런 녹색들 그런 것들을 그릴 때 이런 조합들을 좀 사용하시면 정말 좋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레몬 옐로우 조합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팔레트에 있는 옐로우 계열들로 이렇게 녹색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녹색을 사용하려고 할 때 매번 한 3-4단계씩을 거쳐서 녹색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팔레트에 짜여진 녹색들을 가지고 이제 주변색을 활용해서 초록색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초록색들을 이 빈 종이에다가 쭉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저는 그동안 쭉 만들었던 영상들의 거의 80% 이상, 90% 정도가 거의 이 팔레트로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이 팔레트를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색상 중에서는 녹색 컬러가 딱 단 3개밖에 없습니다. 미젤로의 컬러들이 녹색의 개수가 좀 다른 물감들보다 좀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세트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 퓨어 피그먼트 34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34색 중에서 녹색의 컬러가 단 2개밖에 없어요. 이 비리디언 컬러와 밤부 그린이라는 컬러 2가지밖에 없거든요. 이제 퓨어 피그먼트가 단일 안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투명도가 굉장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색을 이렇게 혼색을 했을 때 탁한 게 훨씬 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젤로의 그 퓨어 피그먼트 제품을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 물감을 처음 만나서 처음 짜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녹색의 컬러가 34개 중에 비리디언하고 밤부 그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지난주에 이어서 방금 했던 것처럼 이 옐로우 컬러들과 조색을 했을 때 이 녹색들마저도 조색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녹색의 컬러들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녹색을 많이 넣지 않고도 많은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녹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그 얘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골드 클래스 24색에는 비리디언 컬러와 후커스 그린 그리고 셉 그린 3가지의 녹색 물감이 있습니다. 이게 물감은 조금 마르고 나서 제대로 된 발색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색상이 너무 진한 것보다는 조금 연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발색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물감마다 명칭은 같지만 색상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후커스 그린은 제가 알파 물감도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3개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후커스 그린을 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미젤로 방금 제가 칠했던 요게 후커스 그린이죠? 후커스 그린인데, 이제 여기 옆에다가 한번, 얘는 신한 SWC 요건데, 원래 물감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조색 팔레트에다가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해볼게요. 귀찮아서. 자,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이거 진짜 후커스 그린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미젤로의 후커스 그린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조금 있으면 이제 마르면 좀 더 발색이 잘 보일 거예요. 미젤로의 후커스 그린은 조금 올리브 계열에 가까운 그런 후커스 그린. 신한 SWC의 후커스 그린은 비리디언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후커스 그린. 그냥 소위 말해서 약간 녹색 느낌. 그냥 녹색. 물감을 한번 빼볼게요. 그냥 초록색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요, 이제 알파의 후커스 그린도 아마 신한 SWC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색을 해볼게요. 요거는 알파입니다. 알파도 이제 신한 SWC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초록색의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더 투명하다면 투명한 느낌이고, 옐로우 계통이 들어간 녹색이긴 한데, 맑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중에서는 이 미젤로 컬러의 후커스 그린이 조금 더 노란색이 많이 들어간 그 올리브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뭐 브랜드의 차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미젤로 컬러의 이 초록색들로 시연을 할 거기 때문에 진한 물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알파 물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젤로의 그런 컬러들이 옐로우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비리디언도 한번 볼까요? 저 비리디언은 알파 물감은 없고요. 그냥 SWC만 있거든요. 요거 한번 옆에다가 칠해볼게요. 이게 진한 SWC고 좀 더 중후한 느낌이 좀 더 있어요. 미젤로가. 자, 요거는 진한 SWC의 셉그린입니다. 셉그린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역시 조금 더 미젤로에 비해서 조금 더 투명하면서 약간 가벼운 느낌 드는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확실히 미젤로가 조금 녹색 계열들은 약간 무거우면서 옐로우 톤이 조금 더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거는 이제 보는 사람들마다 조금 그 판단의 기준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젤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좀 진한 녹색, 이렇게 요런 녹색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후커스 그린 자체가 조금 그 옐로우기가 좀 더 있는 그런 올리브 컬러에 가까운 그린이잖아요. 이 미젤로의 컬러가. 그래서 비리디언을 섞어주시면 됩니다. 요 색깔. 요 비리디언 컬러를 섞어주시면 비슷한 느낌의 초록색이 나오겠죠. 여기서 조금 더 섞어주면 거의 유사한 색이 나오죠. 이거는 절대 뭐 미젤로 물감을 광고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는 모든 물감을 다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미젤로의 가장 큰 장점은 탁해지는 게 덜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선명함 같은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후커스 그린에다가 이 비리디언을 섞어서 비리디언 양을 조금 더 많이 했죠.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해서 섞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한 물감의 그 후커스 그린의 색을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 탁해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괜찮은 물감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골드 클래스 24색에 초록색이 요거 3개밖에 없는 이유가 또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나는 이렇게 예쁜 초록색을 쓰고 싶은데 이거 3개밖에 없어서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후커스 그린에다가 방금처럼 비리디언 양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녹색을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까 지난 첫 시간에서도 이 레몬 옐로우 컬러에다가 예쁜 녹색을 만들려면 이런 피콕 블루를 섞어준다든지 아니면 세루리안 블루를 섞어주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조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브랜드별로 이제 녹색에 대해서만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비리디언은 약간 청록색에 가까운 컬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물감의 명칭이 사실 너무너무 달라서 봐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하나하나 또 이거는 뭐 감색입니다, 귤색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서 또 까먹기도 하고 제가 그리고 매번 그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최대한 영상을 보시고 이거는 좀 무슨 색이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좀 감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 궁금하거나 내가 도대체 나는 이
SWC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신한물감 그 전문가 물감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는 명칭이 또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뭐 신한물감에 이거를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사용하고 있는 이 컬러들 중에서 뭐랑 비슷할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물감 안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체크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내세요.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초록색 만들기 1편을 만들었고 후반부를 달려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조색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쭉 만들어 왔던 영상들 모두 그렇지만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이제 그림을 그려오면서 사용했던 제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100%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습득하셔서 또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로 또 바꿔서 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응용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림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것을 따라 그린다고 해서 그 사람 것이 100%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도 그 이후에 자기 그림을 다시 그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100%또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실 때 그리고 이렇게 색깔 만드는 연습을 하실 때 또 누군가의 그림을 좀 모작을 하실 때 기타 등등 그런 그림을 접하시는 그 마음 자체를 좀 편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100% 똑같은 색 나올 수 없고요. 저도 이 시간 이후에 이 똑같은 색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저희는 항상 최대한 비슷한 색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채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만들어왔던 색이 정답이 아니고요. 앞으로 만들어낼 색들도 정답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 그림에 어울리는 색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진지하게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색깔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 순간, 이 시간에 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조색이 잘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그림을 좀 그렇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색상을 채워놨는데요. 저희가 1편에서 쭉 연습했듯이 굉장히 많은 녹색들 저희가 만들어냈었죠. 요렇게 그리고 아까 초반에 요렇게 굉장히 많은 녹색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팔레트에 가지고 있는 특정 녹색에서 충분히 저 많은 색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기에 없는 색들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컬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배웠잖아요. 노란색 컬러와 파란색 그 컬러를 믹스를 하면 이런 녹색이 나온다라고 저희가 같이 했었어요. 이거는 순서대로 세루리안, 코발트, 피코크,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인데 두 번째, 네 번째 컬러들을 섞었을 때 따뜻한 색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비리디움 같은 경우는 조금 시원한 컬러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후커스 그린과 색 그린은 딱 육안으로 봤을 때도 노란색 끼가 좀 더 많이 들어있는 컬러들이죠. 어떤 컬러든 상관없이 모든 녹색, 내가 팔레트에 가지고 있는 색이든 가지고 있지 않은 색이든 모든 녹색은 이 노란색 계열과
파란색 계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리디언에는 파란색, 노란색이 당연히 들어있는데 왠지 이 노란색 중에서도 밝은 노란색이겠구나. 왜냐면은 오렌지 계열의 노란색들을 섞었을 때는 따뜻하냐 차가우냐의 그런 차이만 좀 있었지 거의 다 이제 옐로우 계열의 그런 딥한 색깔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리디언은 여기서 제외를 시켜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옐로우와 이런 파란색들의 조합이 될 거고요. 자, 후커스 그린은 딱 봐도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옐로우 계통 중에서도 이 색이 빨리 나오려면 이런 쨍한 레몬 옐로우 색이 아니라 이런 오렌지 컬러가 섞여 있는 노란색이어야겠구나 라는 것이 판단이 될 거예요. 셉그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셉그린은 후커스 그린에 비해서 조금 더 투명하고 옐로우에 가까운 그린 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몬 옐로우도 조금 들어갔을 것이고 이런 오렌지 컬러 중에서도 밝은 오렌지 컬러가 들어갔겠구나 라고 그냥 저희가 쉽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녹색을 사용할 때 자, 비리디언보다 더 진한 색깔을 만들어야 되고 후커스 그린보다 더 진한 단계를 만들어야 되고 셉그린보다 더 진한 단계를 만들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나무를 그릴 때 이 셉그린의 컬러에서 점점 어둡게 그림자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녹색의 계열들이기 때문에 셉그린으로 시작해서 진한 컬러를 이 팔레트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비리디언이 제일 진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셉그린과 비리디언의 계열이 다르죠. 그쵸? 아까 셉그린은 약간 이런 오렌지빛이 살짝 들어간 느낌, 비리디언은 레몬 옐로우가 살짝 들어간 느낌인데 그 시작의 계열부터가 다른데 셉그린에 나무를 칠하다가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비리디언을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기보다는 굉장히 어색하죠. 갑자기 이렇게 노란빛이 나는 그런 푸른색 컬러였는데 갑자기 푸른빛이 확 도는 전혀 다른 색깔의 컬러가 그림자에서 떡하게 나오게 되면 같은 나무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같은 나무에 또 다른 나무가 나뭇잎이 피었나? 라는 거 생각할 정도로 조금 많이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열, 계통 요런 거를 조금 알고서 이제 녹색의 그 진하기, 변화 과정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비리디언에서 조금 더 진한 컬러로 넘어가 볼게요. 저 지난 시간에 블로그에도 올려드렸지만 이 녹색 컬러에다가 붉은 계열 그리고 오렌지 계열을 이렇게 조색해서 올려드렸었죠. 요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비리디언 컬러부터 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비리디언에서 옐로우 계통을 섞으면 옐로우 오커와 로시에나는 갈색 톤에 속하지만 저는 약간 그 옐로우 톤에도 같이 묶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순서대로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옐로우 계열을 섞어주느냐 아니면 붉은 계열을 섞어주느냐 아니면 보라색까지 포함해서 푸른 계열의 색감을 섞어주느냐 어떤 계열의 색을 섞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색이 천차만별 달라지지만 자, 이 비리디언 컬러 자체는 청량하고 뭔가 쨍한 초록색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붉은 계열의 색을 섞어주면 검정색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붉은 컬러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유사색이라고 하죠. 이 초록색에 가까이 있는 색상들. 이 색상안을 보시면 물론 보색을 섞었을 때 아주 소량 섞었을 때 강한 색이 나오긴 하지만 이때 잘못 섞으면 검정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 단계에서 조금 밝은 컬러로 넘어가실 때는 옆에 있는 노란색 컬러
붉은색 직전의 컬러까지, 그리고 파란색으로 넘어가실 때는 한 보라색 정도까지 끊어서 이렇게 조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리디언에서 조금 더 진한 컬러로 넘어갈 때는 푸른 계열 컬러. 근데 푸른 계열 컬러에서도 세루리안과 피코크 블루는 조금 더 색을 화사하고 차갑게 만드는 색이었었잖아요. 그것보다는 좀 어두운 색에 저희가 칠할 거니까 난색 계열, 코발트나 울트라마린 컬러를 섞어주는 걸 추천드리는데, 코발트 블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르리안과 피콕 블루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물론 따뜻한 계열로 나오긴 했지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울트라마린 딥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다가 울트라마린 딥을 이렇게 섞어서 한 번 더 섞어볼게요. 섞어서 이런 색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리디언보다 한 톤 더 진한 느낌. 그쵸? 그래서 요 계통, 요 라인으로 넘어가 주셔야 자연스러운 그런 어두운 컬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울트라마린 컬러를 섞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같은 계열의 그런 라인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유사색 컬러들이기 때문에, 유사색의 컬러들, 이런 옆에 있는 컬러들은 이 색을 한층 더 진하게는 만들어주지만 강하게는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해줘야 될 게 그 약간의 보색인데요. 여기서 제가 붉은 컬러 있죠? 퍼머넌트 레드 컬러를 여기다 조금 섞어서 칠해보고요. 퍼머넌트 레드, 이거는 퍼머넌트 레드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다가는요, 갈색 중에서 붉은 갈색이 있습니다. 갈색 중에서 붉은 갈색. 레드 브라운을 조금 섞어볼게요. 레드 브라운. 이거 레드 브라운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잘 차이가 안 나죠. 이게 색이 좀 진해서. 색을 한번 뺀 거고요. 자, 요거도 색을 한번 뺐습니다. 색을 한번 뺐어요. 차이는 일단 좀 느껴지시죠? 얘는 이제 붉은 컬러, 요거에서 울트라마린 섞은 컬러에서 붉은 컬러가 조금 더 들어갔고요. 얘는 이제 레드 브라운 컬러가 조금 들어간 진한 녹색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비리디언에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으셔도 됩니다. 울트라마린 섞어주고요. 울트라마린은 뭐 굳이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반다이크를 섞어줄게요. 반다이크 브라운. 반다이크 브라운을 조금 더 섞어줍니다. 그러면 진한 그런 색상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울트라마린을 이제 섞어주시면 조금 더 이제 진한 그런 청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리디언에서 단계를 점점 진하게 넘어가실 때는 사실 붉은 계열을 섞게 되면 거의 회색 톤이 나오게 돼요. 붉은색은 이 녹색의 완전 보색의 개념이기 때문에 붉은색을 섞어주면 약간 회색 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녹색 단계에서 점점 진한 단계로 넘어가실 때는 붉은색보다는 갈색 톤, 옐로우가 섞여 있는 붉은색들이잖아요. 이 갈색 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칠해서 넘어가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뭐 레드 브라운을 섞어주시던지, 아니면 뭐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어주시던지. 반다이크 브라운은 또 레드 브라운과 또 차이가 있잖아요. 반다이크 브라운이 훨씬 더 옐로우에 가까운 갈색이고, 레드 브라운은 이름 그대로 붉은 컬러에 가까운 브라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는 또 여기 색상에서 볼 수 있겠죠. 얘가 좀 더 진하고 얘가 좀 더 옐로우기가 있는 그런 부드러운 진한 녹색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요 시점에서 울트라마린을 섞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섞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이 비리디언 컬러에서는 효율적으로 색을 단계를 내주기 위해서는 보색의 개념인 그 레드 컬러들보다는
갈색 톤 위주로 단계를 좀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커스 그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그래서 내용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 2시간째 지금 촬영을 2시간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조금만 힘드시면 영상 잠시 멈춰 두셨다가 다른 날 며칠이 걸려서 보셔도 괜찮거든요. 다른 날 또 봐주시고 또 그 부분 또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후커스 그린입니다. 후커스 그린에서 초록색의 진한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후커스 그린은 오렌지 컬러들이 조금 들어간 그런 노란기가 있는 올리브 그린에 가까운 컬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쨍한 예쁜 녹색으로 넘어가고 싶으시면 비리디언 컬러를 섞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채도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넘어가고 싶다면 아까처럼 갈색 톤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갈색 톤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바로 레드 브라운을 섞었어요. 레드 브라운. 요런 색이 나오고요. 이렇게 색이 너무 많으면 색상 표현이 잘 안 보이거든요. 제가 색을 좀 빼볼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색이 나왔죠. 브라운 컬러가 아무래도 그 옐로우 톤이 많다 보니까 후커스 그린의 색보다 훨씬 더 올리브 계열, 노란빛이 많이 도는 그런 녹색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오히려 색깔이 갈색들의 그런 색들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초록색의 예쁜 색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옐로우 계열, 옐로우 톤을 띠고 있는 녹색을 단계별로 조금 진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푸른색 계열을 좀 섞어주고 넘어가세요. 자, 푸른색 계열 중에서도 세루리안 블루, 여기다가 후커스 그린을 섞어주시고, 자, 그러면 녹색이 나왔죠. 자, 후커스 그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진한 색깔. 이제 여기서는 아까 레드 브라운을 쓰든지 반다이크 브라운을 쓰든지 아니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세피아라는 색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고동색, 블랙에 가까운 그런 고동색의 느낌이 나요. 이제 그런 거를 써주시거나 이제 난 그런 거 없다라고 하시면 반다이크 브라운 그냥 쓰시면 돼요. 아니면 이때 붉은 컬러 있죠. 레드 컬러를 살짝 써주셔도 됩니다. 자, 레드 컬러를 조금 썼어요. 자, 좀 진한 색 나왔죠. 색을 한번 빼볼게요. 색을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요런 컬러예요. 이때 레드 컬러는요, 아주 소량만 사용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초록색 계열은 붉은색과 보색이에요. 보색을 적절하게 쓰면 그 효과가 배로 되지만, 너무 과하게 쓰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탁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조금씩 덜어서 색을 봐주시면서 조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레드 컬러 퍼머넌트 레드 511번을 조색을 했어요.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인디고 컬러, 제가 처음에 인디고 컬러는 사용을 안 했었죠. 인디고 컬러는 약간 군청색에 가까운 파란색이거든요. 제가 여기 한번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인디고 컬러입니다. 인디고 컬러를 여기다가 섞어주시면 색이 단계가 훨씬 더 좋아지죠.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후커스 그린에서 단계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다음에 셉그린도 마찬가지예요. 셉그린도 아까 후커스 그린처럼 이제 옐로우 계통을 띠고 있죠. 그래서 옐로우 계통을 띠고 있는 녹색에는 이런 파란색들을 좀 첨가를 해서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셉그린에서 저는 코발트 블루를 조금 섞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예쁜 녹색이 나왔죠? 여기에서 단계를 점점 넘어가시려면 뭐 울트라마린 섞으셔도 돼요. 울트라마린 섞어주시면 조금 더 진한 녹색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느낌의 초록색으로 갈 건지 점점 차가운 녹색의 그런 단계로 넘어갈 건지 브라운 계열을 써주시면 이렇게 점점 진한 계통으로 넘어가겠지만 너무 브라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단계와 조금 동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푸른 계열을 섞어가면서 레드 브라운을 섞어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로시에나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섞어주시면 또 여기서 또 다양하게 또 단계가 또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어주셔도 되고 톤을 조금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시면 지금 옐로우 오커거든요. 옐로우 오커를 또 이렇게 섞어주시면 또 다른 색감이 또 나오죠. 이런 올리브 계열의 색감이 나오고 또 로우 시에나를 섞어주시면 또 이런 색감이 나오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계 연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계속 같은 말을 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거는 여러 번 들어야 머리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겨우신 분들은 제가 타임스탬프 찍어놨어요. 그 부분 중요 포인트 부분들 다 찍어놨으니까 거기 타임 눌러서 바로바로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초록색을 칠해주시고요. 그 초록색이 저희가 첫 시간에 만들었던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합들이에요. 근데 그 조합이 따뜻한 조합인지 차가운 조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지금처럼 눈으로 딱 봤을 때 따뜻한 조합이다. 옐로우기가 좀 더 많다. 라고 생각되는 그 녹색에 점점 진하게 넘어가는 그 단계는 먼저 파란색을 섞어주시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옐로우 상태에서 갈색이라든지 붉은 계열이라든지 이런 걸 섞어주면 완전히 갈색 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호커스 그린, 셋 그린의 그 다음 단계 점점 진한 초록색의 단계를 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란색을 적절히 섞어주신 다음에 레드 계열은 아주 조금 그리고 브라운 계열들 중에서 또는 세피아나 인디고 컬러 같은 그런 진한 색깔들을 조금씩 섞어주시면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초록색의 단계를 내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따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좀 간단하게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좀 간단하게 알려드렸지만 여러분들 한번 쭉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비리디언 컬러는 옐로우 컬러들 중에서도 오렌지 컬러에 속해 있는 애들이 아니라 이 레몬 컬러가 조금 더 많이 섞여 있는 녹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단계가 이 계통이 나오지 않고 누런색의 계통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리디언 컬러에다가 울트라마린 계열. 왜냐면 다른 애들은 거의 비슷해서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조금 더 톤을 다운 시켜주면서 조금 더 진한 컬러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울트라마린을 조금 섞어주시고 레드 컬러가 아닌 레드 브라운이나 반다이크 브라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피아, 인디고 뭐 이런 거 섞으셔도 돼요. 일단은 비리디언에서는 이 레드 컬러가 완전히 보색의 그런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레드 컬러는 거의 추천드리지 않고 차라리 레드 브라운이나 반다이크 브라운, 세피아, 뭐 인디고 컬러 같은 그런 애들을 조금 섞어주시면 순차적으로 단계를 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녹색 컬러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스스로 만들어 보시고 이제 그렇게 과정을 좀 반복을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그동안은 조금 헷갈렸었던 초록색의 조합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개의 조합은 약간은 이론적인 부분들이어서 조금 이런 식으로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 주시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색 조합을 너무 이렇게 연연해 하신다면 또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희는 숲을 그려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조화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게 목표고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나무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큰 숲을 잘 그리시려면 이런 나무들을 잘 심으셔야 되지만 너무 이 나무만 보고 이제 몰입을 하신다면 또 큰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머리가 많이 아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연습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그려놓았던 그림들 녹색 컬러들을 한번 또 되돌아보면서 체크해보시면 더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던 영상이었는데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에 붉은 색깔 조합 그 꽃 그릴 때 이제 붉은색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거 단계가 어렵다고 또 질문을 주셨었어요. 사실 붉은색도 어렵습니다. 쉬운 색깔은 없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시커매질 수 있는 또 색이 붉은색이거든요. 다음에는 또 기회가 된다면 붉은 컬러 또 조색하는 거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안녕.